동수와 지영은 연인이자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 둘 다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아서 회사의 환경 동아리에 함께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수는 자전거 출근을 선호하며 지영은 전기차를 이용합니다. 어느 날 지영은 회사에서 열리는 환경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육식 금지, 기후변화를 막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지영은 강력하게 육식이 기후변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동수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지영이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수는 지영의 주장이 자신과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는 식사 문제가 더욱 더 중요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동수는 지영을 기다리지 않고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동수는 어머니와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동수의 마음에는 작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동물성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심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지영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때문에 동수의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동수의 마음속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영이 말한 사실은 과장되고 부정확한 정보라고 합리화해버립니다. 동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갈등 상황은 흔히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오늘 생각의 함정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바로 인지부조화입니다. 인지부조화가 무엇이며 인지부조화는 왜 발생하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부조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인지부조화는 서로 충돌하는 믿음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면 새로운 가치나 정보를 부인하거나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지부조화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믿음이나 생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정까지 개입되면 생각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자연스러운 심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 상황을 가볍게 그냥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으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인지 부조화가 결국에는 왜곡된 결정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인지 부조화는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자라면 조직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느 날 떠오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계속됩니다. 당신은 실패를 스스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해보자고 우깁니다. 그 제품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이처럼 인지부조화는 가볍지 않은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부조화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인지부조화는 우리의 믿음이나 태도가 서로 모순되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일 뿐입니다. 그 느낌 자체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요. 하지만 이 불편함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지부조화가 일으키는 갈등은 긍정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지부조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다음 5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열린 마음으로 생각의 충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부감이 일더라도 일단 접어두고 호기심을 갖고 모순적인 생각의 모든 측면을 낱낱이 뜯어보고 그들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순된 생각의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사실들을 이해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둘째, 기존 신념 자체에 도전해보는 겁니다. 신념이란 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고집센 생명체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이 어디서 온 건지, 왜 그런지 의문을 제기해보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어처구니 없는 단순한 이유에서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누구를 좋아해서든지 아니면 싫어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해의 세계를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대안적 시각을 탐색해봅니다. 다양한 출처를 찾아 책도 읽고 친구와 내 생각을 공유해보고 토론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노력이 전혀 아깝지 않는 투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같은 지식이든 다른 정보든 생각의 폭을 넓히고 정교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개인적인 성장의 핵심입니다. 인생이 생각의 충돌이라는 막대기로 당신을 찌르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당신의 생각, 행동, 감정을 반성해 보세요. 자기 반성을 받아들이면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섯째, 도전해 보세요. 생각의 충돌을 계기로 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 지식, 아이디어를 얻었다면 바로 도전해 보세요. 머릿속에 머무는 느낌, 깨달음은 아무 일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문 밖을 나서야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수처럼 이런저런 마음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까? 동수처럼 그냥 지영이가 잘 모르는 거라고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김 부장과의 갈등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그냥 눈 감고 회피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그 괴물과 적극적으로 마주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